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학부연구생 이승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Assessing Electroencephalography as a Stress Indicator of VR High Altitude Scenario Monitored through EEG and ECG입니다. 해당 논문은 VR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뇌파의 변화를 조사하여 바이오마커를 찾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에 센서스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3.9, 케미스트리 애널리티컬 분야의 69.20%로 Q2,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분야의 63.80%로 Q2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쿠라 프로그램에서 생체 신호를 이용해 VR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지표로서 스트레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스트레스 뇌파 관련 논문을 찾다가 흥미로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VR은 현실에서는 재현이 힘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높은 고도 노출 등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ECG와 EEG를 활용한 다양한 VR 스트레스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지난 5년 동안 VR 환경을 통해 스트레스 평가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EEG를 포함한 다중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연구는 몇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BPM을 유해성 검사기로 사용하면서 VR 고고도 시나리오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뇌 영역의 활성화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자체 평가를 얻기 위해 PSS라는 인지된 스트레스 척수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VR로 위험한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을 시뮬레이션하여 인간의 스트레스 메커니즘과 정량화 가능한 심혈관 바이오마커와 뇌의 신경역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VR 시뮬레이션은 리치 플랭크 익스페리언스라는 것을 사용했고 이 시뮬레이션은 참가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고층 건물의 최상층으로 이동한 다음 건물 가장자리로 뻗은 판자를 걸어서 뛰어내리는 VR 게임입니다. 피험자는 총 21명, 8명의 여성과 13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자 모두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VR 시뮬레이션 경험이 없으며 이 실험의 성격과 스트레스 평가 연구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VR 장비는 메타퀘스트2를 사용했고 EEG 취득은 21개의 건식 전극이 있는 DSI-24를 사용했습니다. 1020 시스템으로 전극이 배치가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극은 VR 기기와 겹치는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ECG는 DSI의 번들을 사용했고 심장 아래 흉골에 2개의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300Hz, 그라운드는 CZ를 사용했고 레퍼런스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시뮬레이션 환경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바닥의 가상 환경과 크기가 같은 나무 판자를 바닥에 고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VR과 신호 측정 장치를 장비 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1, 2분간 서서 눈을 감는 휴식 상태를 측정하고 눈을 뜨고 최하층에서 진정 상태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이동하여 나무 판자를 걸어가고 뛰어내립니다. 이때를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간주하고 측정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나면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PSS 설문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EEG 전처리입니다. 0.4에서 48Hz로 밴드패스를 하고 0.5초 윈도우 후에 인계값 17로 ASR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ICL을 통해 눈 또는 근육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보인 독립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신호는 4초 창으로 에폭하고 5개 밴드에 대해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주파수 대역은 뇌의 각 피질에 대한 전극에서 평균을 하여 각 뇌 영역에 대한 평균 절대 전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FAA와 OAA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FAA는 Frontal Alpha Asymmetry로 전두엽 피질의 비대칭성을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FAA가 양수면 더 많은 오른쪽 알파 검정력을 뜻하고 왼쪽 방구 활성화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OAA는 오시피탈 알파 에시메트리로
후두부 피질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각각은 보이는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ECG 전처리입니다. 먼저 FIR 필터를 적용하고 피크 향상 기능을 사용하여 진폭을 정교화하고 나머지 신호와 비교하여 R피크 진폭을 증가시킵니다. R피크 감지를 위해 적응형 피크 감지 인계값이 설정되었고, 피크가 감지된 후 각 시점의 BPM을 계산하기 위해 6초의 슬라이딩 윈도우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초 창 평균화를 BPM 신호에 적용하여 평활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해당 그림은 실험 전반에 걸친 참가자의 BPM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선은 각각 스무딩 전후의 BPM 신호입니다. 차례대로 보라색이 휴식 구간, 빨간색이 진정, 파란색이 스트레스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스트레스 구간에서 BPM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차분한 상태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사이의 모든 참가자에 대한 BPM과 각 뇌의 영역에 대한 알파, 베타, 감마 밴드의 비교 결과를 나타냅니다. 밴드별 비교에서 FR은 전두엽을 나타내고 PAR은 두정엽, 템프는 측두엽, OCC는 후두엽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일 때 후두부 영역이 모든 밴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표들에 대한 통계 분석입니다. 전두엽을 제외한 다른 뇌 영역에서 알파, 베타, 감마 파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BPM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A와 OAA는 유의미한 통계차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선 통계차가 났던 뇌 영역의 밴드별 파워가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참가자를 BPM이 많이 증가한 참가자와 적게 증가한 참가자로 각각 그룹 1, 2로 나누었습니다.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스트레스 구간에서 BPM이 13 이상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로 나누었으며, 기준선 BPM이 너무 높은 시험자를 제외하고 그룹 1은 7명, 그룹 2는 9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룹 간 밴드별 토포맵입니다. 왼쪽이 BPM이 적게 증가한 그룹, 오른쪽이 많이 증가한 그룹인데, 스트레스 구간에서 후두부 영역의 알파, 베타, 감마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룹별 각 지표에 대한 스트레스 구간과 진정 구간을 뺀 값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후두부 영역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두엽의 활동이 시각적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 활성화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그룹 간 PSS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룹 간의 PSS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밴드 파워 변화와 BPM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방법을 사용했고, 후두부의 델타, 세타, 알파의 변화가 BPM의 변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S 점수와 BPM, 뇌파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영역의 베타, 감마 전력의 증가가 PSS 점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BPM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해당 연구는 고고도 노출 BR 시나리오에서 파생된 스트레스 조건에서 BPM을 스트레스 양상을 검증하는 도구로 EEG 바이오마커를 조사했습니다. 시각적 스트레스로 인해 더 높은 후두부의 활동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후두부 영역이 시각적 자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피험자들의 PSS 점수와 모든 뇌 영역에서 고주파수 뇌 활동의 증가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EEG 바이오마커를 스트레스 감지기로 사용하기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PSS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BPM과 PSS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 결과 자체로 신뢰하기는 부족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